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부동산 재테크 참 힘들죠. 금액이 워낙 이제 고가이다 보니 잘못 투자하게 되면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투자가 무엇인지, 그 상품이 무엇인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부동산 재테크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재테크 상품은요, 바로 단독주택입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의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2018년도 여름에 성북구에 이 단독주택을 평당 1,10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평당 1,100만 원. 최근에 이제 그쪽에 시세 조사를 해봤더니 평당 한 1,500에서 1,800 정도 하는 거죠. 거의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2018년 말에 이 영등포에 단독주택을 매입한 것이 평당 한 3,200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4,000에서 4,500 정도 합니다. 800만 원 이상이 올랐어요. 2년도 채 안 돼서. 그리고 2019년 말에 제가 작년에 용산구에 계약한 단독주택 가격이 평당 3,300만 원인데 지금은 한 3,900에서 4,000 정도 해서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한 600 정도가 올랐죠. 자, 그러면 제가 오르는 지역을 특별한 안목,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제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서울 거의 전 지역이 이렇게 이제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서울에도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죠. 왜 없어질까요? 네, 바로 재개발 사업, 또 뉴타운 사업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단독주택들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생겨나는 거죠. 또 도심 노후 단독주택지에도 아파트는 아니어도 기존의 단독주택이 철거되고 다세주택, 빌라죠. 또 오피스텔들이 이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오피스텔, 또 새로 지어지는 빌라들의 원재료가 뭐죠? 네, 바로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 말고 주변의 주택가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 새로 지어지는 빌라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새로 지을까요? 첫 번째는 더 높이 지을 수가 있어요. 기존의 주택들 보면 1층 내지 2층인데 새로 지어지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들을 보면 한 5층, 6층까지 지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네, 이 비싼 땅에 더 높이 지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당연한 거지만 기존의 오래된 주택보다 새 주택들이 가격대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즘 지어지는 주택들 보면 보안도 잘 돼 있고 안전시설도 잘 돼 있고 주차장도 있고 모든 면에서 기존 주택보다 더 낫죠. 이러한 이유로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기존의 단독주택들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다세주택들로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지어지든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그 원재료는 바로 서울 도심의 이 주거지역에 있는 이제 단독주택들이죠. 근데 이 단독주택들은 2차원 평면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절대량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 도심지 주거지역의 이런 단독주택 가격은 지금도 많이 올라갔지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한번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에 부동산 몇 군데 들리셔서 단독주택 가격들의 한 5년 전, 4년 전, 3년 전, 2년 전,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 가격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아파트는 이제 최근 한 3, 4년 동안 많이 올랐죠. 그런데 2014년 전부터 한 7, 8년 동안은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동이 없을 때도 서울의 단독주택 가격은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재고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서울의 2차원 평면 내 단독주택 재고량이 점점 줄게 되면서 희소 가치가 높아진 거죠. 두 번째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가격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게 되면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근데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이 단독주택들의 재고가 점점 줄면서 수요는 점점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가격이 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요, 아파트 가격 상승도 이 이유가 됩니다. 아파트가 지금 서울 2호선 안팎으로는 거의 10억 원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10억 원대 안팎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인들, 또 서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분들은 그러면 아파트의 대체제인 다세주택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서울 도심에 이런 단독주택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빌라들이 지어지면서 거기에 입주하는 서민층도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실제로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더 좋은지 한번 그 통계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단독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인데 아파트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인데요. 이 통계를 보면 아파트는 그동안 0.42% 정도 상승했는데요. 단독주택은 0.84%로 이 아파트보다 오히려 2배 정도 더 많이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는요, 서울의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의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빨간색은 아파트, 요 파란색 그래프는 단독주택이에요. 어때요? 딱 보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파트는 계속해서 구성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단독주택은 점점 줄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단독주택이 줄게 되면서 더 귀해지고 희소가치가 있으면서 꾸준하게 이제 가격을 오르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요, 경기도의 주택 유형별 이 가격 상승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당연히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여기 이제 아파트고 여기 빌라 다세대인데 이것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게 바로 단독주택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역시 이제 단독주택 평균 매매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역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느 지역이나 다 가격은 우상향하면서 가격이 상승되는데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제주, 울산, 전국 평균보다 거의 두세 배 많이 올라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서울의 땅값이 경기도나 지방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갔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런 단독주택을 가지고 어떻게 재테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요, 일단 매입만 해놔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냥 매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고요. 또 보유 중에는 거기 임차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임대소득도 기대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이것을 아예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향후 신축을 통해서 분양, 매각 또는 아니면 이제 임대 사업으로 할 수도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철거가 아닌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 또 용도 변경을 통해서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단주택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재테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도심지에 있는 주거지역에 있는 단독주택들이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평당 2천만 원만 해도 50평이면 10억이죠. 일반인들이 투자하기는 좀 금액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큰 땅 말고 작은 한 20평대에서 30평대 되는 이런 단독주택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이 문제인데 내 돈만 갖고 하기에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적당한 지렛대를 활용하는 겁니다. 대출,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게 되면 투자 금액을 좀 줄일 수가 있죠. 또 혼자 하기 부담된다고 하면 가족과 또 친인척과 함께 이제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투자의 시작은요, 관심입니다. 그럼 관찰하게 되고 기회가 보이게 되죠.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보다 더 좋은 이 단독주택 어떤 것들을 골라야 될까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서울 지역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경기 수도권 또 지방보다 서울의 단독주택 가격이요, 거의 한 3배, 4배, 5배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을 하시고요. 두 번째, 역세권. 이건 뭐 기본이죠. 지하철 도보 10분 거리 내로 가능하면 알아보시고요. 주거지역을 알아보는 겁니다. 주거지역. 그리고 토지의 크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게는 20평에서 30평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한 70평 정도까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역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단독주택의 가치와 또 재테크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단위TV에서는 좀 더 실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좋은지, 또 이를 통해서 신축 개발하는 방법, 리모델링, 용도 변경에 대한 자세한 실무적인 내용들도 하나씩 다룰 테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단위TV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